조용한 밤, 이 목소리가 당신의 침묵을 함께 채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간 하루, 그런 날들이 쌓여 우리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책장이 있을지도, 창문을 통한 밤거리가 보일지도,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 곁의 것들을 바꾸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마치 조용한 밤새 누군가 살금살금 물건을 치워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은 빼앗기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동시에 뭔가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간의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1부 손이 기억하는 것. 8분 한 여름날, 한 노인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정원으로 나갑니다. 가지를 치고 풀을 뽑고 죽은 꽃을 떨어내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같은 풀을 여러 번 뽑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떨리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볼 정원인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그 노인은 손을 멈추고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이 손이 하던 일이 이거니까. 내 손이 이 정원을 모르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손이 기억하는 거야. 마음보다 손이 먼저 기억하는 거. 그 대답 속에는 시간이 만든 습관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해온 일이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손이 기억하고 눈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그곳으로 자동으로 향합니다. 한 여인은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50년을 해온 일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없고 남편도 먹지 않아도 새벽마다 일어납니다. 밥을 지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는 것 같아. 그녀의 손은 이제 아무도를 위해 밥을 짓지 않지만 그 손은 여전히 밥을 짓습니다. 때로는 그 밥을 혼자 나눕니다. 때로는 옆집 할머니와 나눕니다. 때로는 그냥 냉장고에 두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했던 일들, 밥을 지으려던 손, 누군가의 등을 어루만지던 손, 빨래를 헹굴 때에 손글씨를 쓰던 손, 밭에서 흙을 만지던 손. 그 손들이 이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손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은 이미 충분히 좋은 것들을 했습니다. 한 음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더 이상
피아노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처음엔 슬펐어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때는 음악을 연주한 거고 지금은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야. 느려진 손이 더 깊은 것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2부 침묵 속에 대화 8분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 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창밖을 봅니다. 차가 식어갑니다.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의 소리. 손자는 나중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와 있으면 이렇게 편해?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를 너로 봐주니까. 할머니는 웃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있으면 되라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타협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단지 함께 있음만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말, 설득하고 싶은 말,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은 말 속에는 항상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의도 없는 말들이 늘어갑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네.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말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많은 것을 필터링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은 말 많고 글 많고 설명이 많다. 하지만 나이 든 수행자들은 알 수 없다. 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말이 가장 깊은 법문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들이 이전보다 적다면 그것은 더 무겁고 더 진하고 더 참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혼자 있었어도 누군가와 말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침묵은 이미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견디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3부 거울 속의 시간 8분 시간이 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좋은지, 얼굴이 예쁜지, 몸이 날씬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거울 앞에서 보냈습니까? 한 여인은 20대에 거울을 보는 데만 30분을 썼습니다. 화장, 머리, 옷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거울을 보는데 5분입니다.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슬펐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녀는 비로소 거울 속에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이 내 얼굴에 쓰인 거구나. 주름은 웃음의 빈도입니다. 눈가의 가늘한 선들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입가의 깊은 주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마의 주름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주름이 아닙니다. 그 표정입니다. 그 눈입니다. 그 미소입니다. 시간이 그려낸 선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한 남성은 처음 정년을 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을 몰라봤습니다. 누구일까? 이 낯선 사람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서서히 변해온 자신의 얼굴. 왜 이제야 보지? 이게 나인데?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모델처럼, 영화배우처럼 하지만 정말 귀한 얼굴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에는 당신의 인생이 쓰여 있습니다. 제사부 상실 속에 자유8분 작은 것을 잃으면서 우리는 큰 것을 얻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직책도 사라지고 명함도 필요 없게 됩니다. 처음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다니던 한 여성은 정년을 하는 날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회사에서의 직함이 없어지자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비움 속에서 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 왜 계속해야 할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왜 노력해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라고 답합니다. 그 여성은 6개월 후에 처음으로 옷을 입지 않고 정원을 가꿨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날 약속도 없이 이게 자유구나. 직장을 그만둔 첫날 그녀는 울었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하지만 그 여성은 지금 말합니다. 돈을 잃었지만, 시간을 얻었어. 명함을 잃었지만
나를 얻었어. 모든 상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잃은 것 때문에 비로소 진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할입니까? 외모입니까? 능력입니까? 그 상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오부 비움에 미약 8분 나이가 들면서 집은 점점 비워집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침대와 책장만 남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비었음이 무섭더라. 마치 내 인생이 사라진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다 비었기 때문에 더 잘 들린다고. 비인 방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비운 공간에서는 모든 소리가 명확합니다. 비인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을 가득 찬 잔에 따를 수 없다. 차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비우는 것들, 욕심 마이너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질투 마이너스 누군가가 나보다 잘한다고 해도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두려움 마이너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들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미움 마이너스 시간이 흐르면서 미워할 에너지도 없어집니다. 한 여인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상처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서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 것만큼 오래 살았어. 이제는 좋아할 시간을 가져야겠다. 비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 밤에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비우는 순간 무엇이 들어올까요? 제육부 물건과 기억. 8분 집 한 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장롱에 묵혀 있는 옷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옷들, 상자에 들어있는 편지들, 몇십 년 전에 받은 편지들, 다시 읽지는 않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책장의 책들, 이미 읽은 책들, 다시 읽지 않을 책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의 창고입니다. 한 여인이 낡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준 목걸이입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금이 많이 벗겨졌고 보석도 흐릿해졌습니다. 수리하면 다시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좋아. 이 낡음이 우리의 세월이니까.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그 여인은 젊은 남편의 손이 자신의 목을 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남아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낡아가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견디고 있구나. 한 할아버지는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망치, 못, 드라이버 모두 낡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공구들로 집을 고칩니다. 서툰 손으로, 느린 속도로. 왜 새 공구를 안 사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이 공구들은 내 손에 익숙해. 이걸로 지었던 모든 집들을 기억해. 이 망치는 손자네 집도 지었고, 친구네 집도 지었고, 오래된 물건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 어디에 오래된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 물건 속에는 누구의 손이 담겨 있습니까? 제7부 계절과 리듬 8분 계절이 반복되듯 삶도 리듬을 가집니다. 봄에는 무언가 시작하고, 여름에는 그것을 키우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합니다. 이 리듬은 우리의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겨울이 깊어지는 중입니다. 한 정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지만 겨울을 빼면 진짜 정원이 없어. 겨울이 가장 중요한 계절이야. 사람들은 왜냐고 물었습니다. 겨울에 나무는 쉰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 내년 봄을 준비한다.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올 수 없지.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아니라 준비의 계절이야.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겨울은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눈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됩니다. 추위 속에서 강해집니다. 한 여인은 겨울이 오면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죽고 색깔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여인은 겨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드러나 여름의 풍성함 속에서는 못 본 것들이 겨울에는 보여. 그리고 춥기만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빛난다. 당신의 겨울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마도 퇴직 후일 겁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떠난 후일 겁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일 겁니다. 그 겨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겨울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정제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가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고요함도 한 계절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절이 그렇듯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제8부 역할의 끝과 새로운 시작. 8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의 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나가고 남편은 먼저 떠나고 손주들도 학교에 가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한 여성은 이 질문 앞에서 3개월을 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질문이 나를 죽게 했어 하지만 그 여성의 아래층에 사는 독거노인이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는 것,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역할이 바뀐 거구나. 이제 그 여성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해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책임하지만 이제 그것은 선택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정년 후에 처음 자신만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50년을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온 할머니가 이제 자신만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반찬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3가지 밥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혼자 먹는 밥상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젠 슬픔이 아니라 위안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다니. 누군가를 위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 아이를 위해, 억눌렀던 욕심 남편을 위해, 포기했던 꿈 부모를 위해 미뤄두었던 것들, 이제 그것들을 다시 펼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젊을 때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60대에 처음 기타를 집었습니다. 이제 뭐 하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배우고 있어. 늦은 거 아니야. 제때인 거야. 제구부 무언의 기도 8분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말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손에는 커피컵만 들려 있습니다. 기도문도 없고 염주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녀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모두가 무사하기를, 오늘도 모두가 따뜻하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빕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하지만 손자들은 느낍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을, 할머니의 관심을, 할머니의 사랑을 한 노인은 밤마다 자리에 누워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자식의 얼굴, 손주의 이름, 세상을 떠난 친구 잘 살고 있나? 건강하나? 따뜻한가? 말로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즉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었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뭔가를 해줄 수도 없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그것도 모를 기도로 하지만 그 여인의 자식은 큰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들립니다. 형태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마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제10부 세월의 공정성 7분 세월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빼앗아가는 것, 힘, 젊음, 시간의 빠르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름다움 주는 것, 지혜, 침착함, 깊이,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 포용력. 결국 세월은 공정한 거래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급했어.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혼해야 하고, 빨리 집을 사야 하고, 빨리 자식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급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편한지. 말로 못해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의 평온함.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어. 세상의 절반도 못 본 주제에 다 안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안다 모른다는 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주는지 모를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한 여인은 젊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했어. 누구는 나 좋아하나? 누구는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들이 중요했어. 근데 이제는 고작 몇 명의 깊은 인연만 있으면 돼. 그게 훨씬 풍요로워. 세월이 빼앗아가는 것에만 신경 쓰면 우리는 모두 불행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빼앗아갔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제11부 지금 이 순간 7분 부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너무 자주 걱정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충분할까? 혼자는 아닐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 우리의 것입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처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너는 뭐 이리 우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은 확실한 거야. 그 여인은 처음으로 과거와 미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있는 매 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6개월 후에 떠났을 때 그 여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마지막 6개월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후회 속에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 속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호흡 속에서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제12부 충분함의 의미 7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분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까? 이 질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충분합니까?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여인이 거울을 봤을 때 울었습니다.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늙어서 못난 외모에 돈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하지만 그 여인의 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해.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 알아? 사람을 사랑하는 법, 약해도 견디는 법, 외로워도 살아가는 법. 그 순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성취하지 못했어도 자신이 충분히 중요한 것들을 이미 했다는 것을, 당신이 이 밤을 견디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말하지 않고도 의사소통했다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루였어도 살았다면 그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밤의 축복 5분. 이 긴 밤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 곁에 사람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젊음이 지나고 노년이 다가오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고요하게 지나가듯 당신의 근심과 외로움도 천천히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일이 두렵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마음을 다정하게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이 너무 힘든 하루였다면 자신을 안아주세요. 잘 견디었습니다.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요한 밤 속에서 이 목소리가 천천히 사라집니다.